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9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지난해 7월 선출된 이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목표로 지역 발전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상부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장 모시고 2025년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제9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돼서 지금 현재까지 의회를 이끌어오고 계신데요.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군의 의장 김재승입니다. 어느덧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의회는 늘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처음 마음 그대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의정 목표도 공감받는 의정 그리고 실천하는 의회인데요. 그동안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해오셨을까요? 네, 우리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후반기 의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과 또 기대를 또 의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의원들이 잘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공식 SNS 운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SNS 전담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 전담 직원께서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신다든지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발의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습득하시기가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전담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뭐 만화로 제작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우리 의회에 가까이 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회 수장으로서 바라보는 장흥군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뭐 다 같겠지만 장흥군은 인구 감소 속도가 좀 빠른 지역이고요. 또 청년층 유출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소비가 줄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기가 좀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은 농업 기반을 활용해서 산업 구조를 1차 산업에서 지금까지의 1차 산업에서 가공, 유통, 관광 이런 것들 전복한 융복합 6차 산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마련돼야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네. 또 지역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이것들을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그리고 또 제도적 기반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소멸 위기가 단지 장흥군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안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모색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지역의 전립과 직결된 과제죠. 단순한 인구 숫자보다는 우리 장흥군이 삶의 터전으로서 매력적인 그런 그 고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주거 공간이라든지 또 보육 정책이라든지 교육 문화 이런 정책들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원군회에서는 다양한 조례 그리고 정책들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네.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인구 감소 지역 교통 서비스 지원에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짜 버스라든지 네. 농어촌 버스를 공짜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인구가 빠져나간 것을 조금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회 차원의 다양한 영향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후반기 장흥군 의회가 이 장흥군 발전과 그리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만은 후반기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자립도를 좀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제정을 했는데 우리 농민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도 산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우리 자원군에서도 주택 화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시고 또 피해 복귀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자원군의회에서는 국민 삶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의장님 최근에 제297회 임시회가 네. 있었죠. 네,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예산안이 통과됐을까요? 네, 297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에 타당한가 또 시급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에서는 시급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약 9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서 다른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분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 자원군회는 상임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상임위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들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우리 자원군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렇게 3개의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관련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자원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많은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임이고요. 행정복지위원회는 우리 자원군의 복지라든지 또 예산, 또 문화, 청년, 또 인구 정책 아주 중요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경제와 관련되죠. 농축수산, 임산 또 지역 경제에 관련된 그런 안건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뜻이 군정에 잘 반영이 되는 거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국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하죠.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9대 후반기 의회는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의정활동 방향에 정확하게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국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국민들과의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신다 하면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달려가셔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 확인 의회를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요. 농업인이나 경제인이나 소상공인이나 또 청년, 어르신분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시를 해보니까 정말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으로써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의회를 실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안군 의회는 국민 가까이에서 항상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으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 가게 되면 국민들의 불편 상황이겠죠. 불편하신 상황, 그다음에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장안군 의회가 모든 의회가 같지만은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정책 지원관님들께서 이렇게 두 분의 의원님당 한 분씩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정책 지원관님들하고 동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동행을 해서 여기 냐면 행정적인 전문성을 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주 작은 마을에 이제 길을 좀 넓혀줘야 되겠다 이런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일들이 많지만은 또 크게 봐서는 우리 농업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도 이런 제안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적인 것이 바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과 지원관 제도가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장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이 땀이 나게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거겠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전화를 주십니다. 의원님들께 전화를 주시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장안군의 의원님들께서는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현장으로 가십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셔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곧 그 집행부에 연락도 하시고 그래서 또 나오실 수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 중심의 국민 소통의 결과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러십니다. 요즘 의회가 좀 달라졌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요즘 의회가 말보다는 또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씀도 들은 적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의정 활동의 중심은 국민이구나 이런 걸 다시 깨닫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의회가 조금 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으로 제8대 9대 이어오시고 지금 의장으로 재선이 되셨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인정을 받는다고도 봐야 되겠지만 보람됐던 것은 제가 우리 국민들을 뵙고 억울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민간인 시절 때는 신분일 때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정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쉬웠던 것은 아무리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도 또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어렵다든지 또는 지금 제도적으로 어렵다든지 시기에 맞지 않다든지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 투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해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의정 활동 하시면서도 항상 모든 것을 좀 해결해드리고 싶지만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이 됐는데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런 만큼 잘 이루어질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 7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고 우리 군수님도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라는 그런 이유로 조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군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부족할 거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한 일은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하시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활동들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 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송곳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집행부 정책을 잘 들여다보려면 아무래도 의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수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견제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9대 장안군 의회에서는 연구도 하고 창의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의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연구하고 창의적인 의회 이렇게 의정 방침을 정해놓고 우리 의원님들 자체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GTS 해가지고 골든 타임 스터디 이렇게 되는데 GTS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 현안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습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연 이외에 국내 연수를 통해서 아주 우리 이 나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리 군정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연구도 하면서 의정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서 실력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GTS와 연수를 통해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올해 장안군 의회 의사 일정 계획과 함께 또 의정 운영 방향 알려주실까요? 예, 올해는 이제 앞으로 4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군정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인데 군정 질문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군 현안에 대해서 더 나은 실행을 위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롭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국민들께 약속한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통찰력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장안군회는 올해에도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고요.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드리고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민의 모든 바람을 담아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가 불러온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역할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집행부와 힘을 모아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